일본이 한국을 신격화하고 있지만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전 세계인들을 소름 끼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고유 토착신이나 죽은 사람을 신으로 높여 모시는 신사 중 한 곳이 방탄소년단 이름을 걸고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죠. 이 신사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BTS라는 단어를 이용하면서 이들의 사진을 부착했고 심지어 별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20일 BTS 팬덤인 아미라고 밝힌 한 일본 네티즌은 트위터에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트윗과 함께 BTS 사진이 붙어있는 신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신사는 시즈오카현 시모다시에 있는 이즈독 리조트 바이 더시 부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신사에 큼지막한 BTS 사진이 붙은 이유는 일종의 마케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신사는 바이더시의 앞글자를 따서 BTS 신사라는 이름이 붙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보면 BTS 데뷔 기념일에 맞춰 이벤트를 하거나 신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BTS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신사에는 BTS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조형물도 있고 BTS라는 알파벳이 달린 흔들의자도 놓여 있으며 또한 BTS의 공식 로고와 유사한 모습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신사는 현재 별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일반적으로 신사가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고 입장권의 금액은 2,000엔 한화 약 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의복을 갖춘 신주와 진행하는 특별기도에 참가하려면 5,000엔 한화 약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신사를 소개한 네티즌은 BTS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소속사의 허락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입장료로 2,000엔이나 받는 점도 씁쓸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본 현지 아미들도 신사라고 부르기 싫다. BTS를 내세워서 입장료를 왜 받나라고 비판하였죠. 국내 아미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당황스럽다. 남의 나라 가수로 돈을 벌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부는 산 사람을 죽은 신을 모시는 신사에 드린다는 발상 자체가 음흉하다. 하이브에서 항의해야 한다. 초상권은 어디에 있나며 강하게 항의하였죠. 현재 BTS 소속사인 하이브에 해당 신사에 관해 물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 신사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소속사의 허락을 받았다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과 손잡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공급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요. 일본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미온적으로 하면서 한국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분리막 업체 아사히카세이는 생산량을 늘리고 출고가를 낮췄는데요. 공급가를 낮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제작업체 신SE 화학공업도 최근 생산량을 2배 가까이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노리는 고객은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을 비롯해 중국 CATL, BYD 등 배터리 회사의 납품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일본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고 공급량을 늘리는 이유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소재 공급망 구축에 성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화학과 SKI 테크놀로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등이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성장했죠.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고도화되면서 비싼 값을 주고 일본 소재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의 파나소닉이 중국 외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37.2%에 그쳤습니다. 1위 LG에너지솔루션과는 12%포인트가량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LEJ는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대비 12% 감소하는 역성장을 보여주었죠.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파나소닉 등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수요 다변화를 위해 납품량을 늘리고 가격을 내리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아사히케시 등 일본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납품 가격을 낮춘다고 해도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에 위협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죠. 다음으로 한국을 위해 대만과 미국이 중국에 발벗고 나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일부에서 김치의 원조는 중국식 절임 채소 요리인 파오차이라는 주장으로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대만 정부가 김치는 한국이 종주국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도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전하며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9일 대만 외교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한국과 국제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음을 전하였는데요. 이제 한국과 대만을 오갈 때 국제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죠. 대만 외교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만과 한국은 경제, 무역 및 관광 등 상호 교류에서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으며 지난해 양국은 서로의 5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였고 코로나 이전까지 연간 상호 관광객 수가 245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교류도 빈번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대만 외교부는 특별한 포스터를 공개하였는데요. 대만 외교부는 김치라고 적힌 배추김치 그림과 타이완 번호판을 단 자동차를 함께 담아 양국 협정 내용을 알렸죠. 사실상 한국과 중국의 김치 외교전에 한국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소식을 전하며 김치의 날을 기념할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해달라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한국에 대한 마음을 전하였는데요. 버지니아주 아린신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마크 김 마커스 사이먼 하원의원 등이 동참한 버지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는 미국에서 김치의 인기, 김치의 역사, 건강식품으로서 김치의 우수성과 함께 유네스코에서 김치 준비 및 보존 과정인 한국의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